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3편의 2장 양도소득세 부분 점검할 건데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매번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범위죠. 특히 34회 시험에서 33회, 34회 5문제가 출제됐고 임대소득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균 6문제는 소득세법에서 출제가 된다. 그리고 소득세는 광범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시험을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고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점검하셔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알고 가야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니까 이러이러한 물건, 부동산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뭐죠? 토지, 그리고 건물,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권리 그러면 다른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것이 과세 대상인데 여기서 기억할 거,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고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그 권리는 소멸되는 대신에 토지나 건물이 생긴다. 취득.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그 다음에 주택 상환채권이나 토지 상환채권 바꿔준다 이거죠. 이런 것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양도하면 과세 대상. 그리고 기타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는 알고 가야 돼요. 하나는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았어요. 그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하죠. 권리금. 그래서 영업권, 부동산하고 같이 양도할 때 또 하나,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이주권. 여러분, 이주권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 다른 장소에 옮겨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죠. 이런 권리가 부여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과 권리를 한꺼번에 다 팔았어요. 그거 과세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명칭에 관계없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이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권리. 그래서 땡땡땡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도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거 외에도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도 과세 대상이지만 시험에서는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요가 필수고 여기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 물어보느냐? 어떤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서 물어볼 때 요거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부동산하고 별도로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에 뜬금없이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아야 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동산을 파는 건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사업소득이니까 그런 경우만 체크하시면 되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 두 번째 양도 및 취득 시기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는요, 원칙이 대금을 모은 날,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죠. 잔금을 준 사람은 그날 취득이고 잔금을 받은 사람은 그날 양도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 연관시키면 안 돼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를 했느냐, 언제 취득을 해서 언제 팔았느냐, 요 팔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점을 취득 시기, 끝나는 시점을 양도 시기.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 하면 잔금 준 사람은 그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시작하면 되고, 잔금을 받은 사람은 그날 끝내라. 옛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오늘까지 끝내라. 이게 양도 및 취득 시기예요. 그런데 대금 청산한 날이 원칙인데 예외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금 청산한 날이 무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또는 먼저 등기를 먼저 했다.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간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이죠. 일반 매매는 대금을, 잔금을 주고받은 날. 그런데 불분명하다. 잔금 주고받은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는 뭐 대금 주고받기 전에 먼저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그리고 특수한 거래가 있죠. 특수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죠.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이 돼요. 그럼 뭐 받아? 보상금 받으니까 그것도 뭐야? 양도죠. 또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대금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주고받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로 기억할 거 세율.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뭐냐? 단기 매매 차익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택이나 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율은 참고로 여러분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요거는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 즉 투기다. 70%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요렇게 가지고 있다 팔으면 60% 10%만큼 줄여줍니다. 60%. 그런데 몇 년 이상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하면 6에서 45% 1, 2 가면 세금 부담이 팍 줄어드는 거죠. 일반 세율이에요. 6에서 45.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분양권. 여러분 분양권, 입주권은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하기 싫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강제로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양권은 조합에서 아파트 지어서 다 조합원들한테 주고 남는 건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때 내가 내 의사에 의해서 계약해서 취득했어요. 분양권.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목적이 뭡니까? 입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분양권을 사놓고 입주하기 전에 몇 년이 지났던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보한다면 파는 건 투기로 본다. 그래서 분양권은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그냥 볼 것도 없이 70%예요. 그런데 몇 년,
1년 이상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예요. 그냥 60%. 이렇게. 자, 그리고 기타 부동산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상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투기에 많이 이용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1년 미만 가지고 있어도 요거는 그냥 50%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럼 1년에서 2년 미만이다. 그러면 요거는 10%를 줄여서 40%. 그러면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요거는 6에서 45%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나 뭐 분양, 입주권은 주택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주택 있죠? 주택.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있죠? 요거는 등기 대상인데 요거 뭐 미등기로 양도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70%.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70%예요.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세율에서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신고납부예요. 여러분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 항상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소득세는 언제 내느냐?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라 이거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동산 팔았는데 내년에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낼 돈 다 소비해버리면 그죠? 지출해버리고 없으면 세금 못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만큼 손해야.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빨리 세금을 확보하겠다. 그게 바로 예정신고의 취지인데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를 했어요. 팔았어요. 그 사람은 예정신고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양도한 자는 신고해야 돼. 그런데 양도 부동산을 팔았는데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아니면 팔아서 손해봤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이익이 안 생겼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돼.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계산하거든요. 내가 계산했는데요. 이익이 안 나오고 손해봤어요. 그러면 세금 내지 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세금 이익이 안 생겼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신고는 해라.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양도 차익이 안 생겼어도 오히려 손실 나왔어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되느냐. 양도일에 속하는 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예정신고하라. 오늘 여러분이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지 말고 요번 달 말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야. 만약에 1월 10일 날 양도했다면 1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2월 3월 말까지 예정신고. 5월 달에 팔았으면 5월 말부터 계산해서 6월 7월 말까지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라. 물론 부담부 중에는 3개월짜리도 있어요. 기본이 요거예요. 예정신고를 하라. 그러면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 내년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정신고 안 했으면 뭐를 하라? 확정신고하라. 언제 하라 그랬어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라. 요 부분이에요. 이때 참고로 예정신고하면서 세금 내야 돼. 그런데 돈으로 못 내겠어요. 왜? 세금이 너무 많아. 1,000만 원 초과하니까. 돈으로 못 내겠다. 그럴 때는 한꺼번에 못 내면 나눠낼 수 있어요. 분할 납부. 몇 개월? 2개월까지. 조건이 있죠.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데 예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계산 과정으로 가면 이겁니다.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이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순서를.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가 나오든 또는 공부할 때 수월하죠. 자, 양도가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 그래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여기서 손해봤어요. 그러면 양도 차손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도 차익이 나면 거기서 빼. 뭘 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기본 공제를 하면 뭐가 나온다? 빼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하면 세금. 이렇게 해서 요걸 예정신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인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계산 과정.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양도가액이 뭐예요? 파는 거. 부동산을 팔고 돈 받았잖아요. 그게 양도가액이야. 그럼 이 양도가액을 뭘로 하느냐? 원칙은 실거래 가격. 실제로 얼마 받고 팔았느냐?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없어. 몰라. 그럴 때는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기준시가 가지고 계산. 이렇게 양도가액, 여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실거래로 하느냐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경비는 자, 요때 요거 말고 실거래 가격으로 했다면 여기는 실제로 취득한 가격 그리고 자본적 지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도 비용, 요걸 빼라. 이것은 기준시가 적용할 때가 아니라 뭐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이렇게. 그래서 기준시가보다는 시험에서는 실거래 가격을 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는데 도대체 뭐냐?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보유기간에 물가 상승률만큼은 공제해 주겠다.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걸 물어보냐. 어떤 거 팔았을 때 공제해 주고 몇 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공제해 주느냐. 기본이 3년이에요. 그래서 공제 대상은요.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그리고 입주권 요 세 가지만. 부동산하고 조합은 입주권 가지고 있다 팔 때 공제를 해주겠다 이게요. 그것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공제를 해줘요. 근데 공제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뭐 부동산을 파는데 뭐 미등기,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 이거는 뭐예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공제 안 해주겠다.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은 공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공제율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자 기본 6%부터 최고 30%까지 아니면 최고 20%부터 80%까지 이렇게 두 가지 공제율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요걸 공부할 거고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도대체 기본공제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공제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미등기 자산은 뭐하고 제외하고 공제 다 해줍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든 입주권이든 미등기 빼고는 다 공제해줘요. 그리고 이때 공제 금액은 얼마냐? 연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해준다. 250만 원 공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어요? 과세 표준 나왔어요. 그럼 과세 표준 나왔으면 이제 여기다가 세율.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자산의 종류. 토지를 팔았느냐, 주택을 팔았느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그죠?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 그리고 보유기간 몇 년, 1년 안 되느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아니면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느냐, 요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등기 여부, 등기를 하고 양도하면 정상이죠. 근데 미등기 전매는 제일 나쁜 거 70%를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등기 여부, 그리고 보유 기간이 기냐 짧으냐 요거, 그리고 어떤 자산을 양도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물어보는 거 필요 경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공제해 준다. 이런 거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공제해 준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미등기 빼고 1년에 얼마 250만 원을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세율이죠. 세율. 보유 기간에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은 1년 안 되면 70%, 1년 채웠는데 2년 못 채웠으면 6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분양권은 1년 안 되면 70%, 1년 채웠어도 60%다. 그리고 농지 같은, 농지나 그 외 상가 같은 경우는 미등기 70%, 1년 못 채웠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채웠으면 6에서 45% 이렇게 세율. 그리고 조정지역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팔 때 할증하는 부분인데 최근은 중과세 부분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기본세율 정도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전부 다 기본적으로 순서를 알고 있어야 공부할 때 수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공부하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참고로 전해드린 거고, 앞으로 숙보기 기본 이론 과정 공부하실 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 여기에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 이론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